예, 예, 잘 보입니다. 잘 들려요? 예, 잘 들려요. 예, 예. 근데 저기 화면 저기 뭐지? 한 페이지로 해가지고 크게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화면만 보이고 예, 알겠습니다. 있으니까. 크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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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배성현 선생님 오시고 또 김정주, 송정원 선생님 오셨는데 제가 너무 무더위에 체력적으로 방전이 돼가지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선선할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이게 왜 이렇게 보이나요? 예, 보여요. 예. 그래서 좀 두 가지 모델이 나왔는데 이게 전체적인 제가 여기서 좀 얘기하고자 하는 글의 틀입니다. 하나는 이제 베버는 이제 개인주의를 지향하는 거고 이제 개인이 사회를 창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디렉케임은 사회가 개인을 제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변전적 사회활동 모델은 이제 비판적 시제론 모델인데, 서로 사회와 개인이 상호작용하는 관계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모델을 다른 논문에서 마르크스의 어떤 이론과 함께 논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전적 사회활동 모델이 쉽게 하면 이제 마르크스의 모델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한 거는 사실상 사회복문 관점에서 어쨌든 지금 특히 이제 배성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사회현상의 특징, 현상의 유형을 포착해서 어떻게 이제 무엇이라는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토론문은 어떻게 변동을 일으키고 또 개입하고 실현 결과를 만드는 과정에 이제 주목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비판적 시제론이라는 이론 중에서 한 챕터를 제가 일부 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따옴표를 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비판적 시제론인데 신실제론이라는 개념인데 이게 서로 대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증주의라는 학문이 실제 지금 주류 학문이고 어쨌든 그 실증주의라는 학문에 대부분의 학자들이 상당히 지배당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실증주의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현상이 실제다. 그러니까 지금 나타난 현상이 실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론이죠.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렇다면 더 이상 어떤 사회 진보나 사회 해방, 인간 해방에 우리가 접근하는데 상당히 하나의 장애물이다. 왜냐하면 어떤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만 문제를 제기하다 보니까 그것을 일으키는 어떤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적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이론에 지배받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의사들이 병원에 저희가 환자들이 배가 아파서 갔는데 폐암 진단을 받습니다. 등이 아파서 갔는데 췌장암 진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다른 거죠. 그런데 이 실증주의라는 이론 지배당하는 지식인 뿐만 아니라 대중들의 입장에서 바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폐에 암이 생겼는데 배가 아프다 보니까 소화제만 먹고 또 등이 아프다 보니까 파스만 붙인다든지 췌장암인데 원인을 치유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실증주의 이후에 이제 진보적, 또 급진적인 척 하면서 하는 관련적 구조, 탈구주의가 등장하고 그 뒤로 이제 보수파 진영을 중심으로 이 실제라는 개념을 정의하기 위한 신실제론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1980년대 중후반인데 보통 포스트 모더니즘 등 그런 어떤 우파의 새로운 어떤 이론이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이 신실제론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증주의 주장을 그대로 하는 그런 어떤 이론 체계를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건들의 기저에 힘이나 기재, 원인 이런 걸 있는 걸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바로 주류 이론이 주류 학문이다. 그리고 오늘날 교과서에 과학이 무엇인가를 기재되어 있을 때 사실상 신실제론 주장하는 내용들이 그대로 그 교과서에 기재되어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중들이 어릴 때 자라면서부터 이 신실제론이나 이론에 이미 깊이 쇠뇌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판적 시절이나 이론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1970년대 후반에 나온 이론인데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신실제론, 그 다음에 실증주의 이론에 서로 대립하고 반대하는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이론을 채택하냐는 뭐 각자 학자의 입장, 지정의 입장에 선뜻 달려있는데 앞에서 봤듯이 그 베버, 디르케, 마르크스의 이론을 보면은 베버가 9라면은 디르케이 0.8, 마르크스 0.1, 극소수만 사실상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마르크스의 이론을 인용하고 있다. 나머지 0.1은 기타로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개인주의와 집합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건데, 베버의 같은 건 아까 말씀드린 방법론적으로, 원자론적으로 개인주의, 그러니까 개인이 사회를 창출하죠. 정치적 수준은 자유주의를 지향합니다. 두 번째는 디르케이비 같은 경우는 사회는 개인에 의한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조로 개인을 환원하는, 그다음에 정치적 수준은 노동조합주의나 스탈린주의를 지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림에서 본 변형적 사회활동, 개인들은 사회를 재생산 또는 변형, 사회는 개인이 제약한다 보시면 되고요. 개인주의와 집합주의를 대립하고 정책 수준은 사회주의를 지향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변형적 사회활동 이 모델이 사실 마르크스의 이론과 이론에 적합하다. 적합성은 제가 이제 다른 글에서 논증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 행위와 동물 행동의 차이인데 인간 자체가 사실은 동물이죠. 근데 동물적인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은 동물과 다른 점은 바로 특수한 자연인으로서의 어떤 그 인간 행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의 행동은 물질 대사를 추구하는 행동인데 그걸 행동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면은 인간의 행위는 어떤 개념에 의존합니다. 개념에 의존하면서 사회를 재생산하거나 변형하거나. 그러니까 그래서 중요하게 드릴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아까도 말씀 계속 나왔습니다. 사회 구조, 사회 주도, 변형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구조나 변형을 어떻게 우리가 바꿔야 되냐. 사실 여기에 대해서 깊게 좀 성찰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주의는 지향해야 하는 입장은 사실 자연과학의 발전은 포함관계죠. 예를 들어서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이 갈릴레오, 케플러, 뉴턴 그리고 아인슈타인 양자론이 계속 발전시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이 세계에 대해서 일이라는 것을 밝혀냈다면은 그 일을 포함해서 갈릴레오 나머지 자연과학자들이 2, 3, 4, 5를 밝혀냅니다.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가 미처 밝혀내지 못한 것을 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인슈타인이나 양자론이 더 많이 발전시킨다. 그래서 포함관계로 발전하는 거죠. 자연과학은. 하지만 사회과학은 그렇지가 않죠. 포함관계가 아니라 교집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뭔가 종하는 이론이 있지만은 전혀 다르게 주장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회과학이 이론은 100년 전, 200년 전의 이론과 오늘날의 이론이, 그러니까 오늘 발전했으니까 오늘날 이론이 더 우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의 이론 또한 이런 맥락에서 완결 상태라기보다는 자연과학처럼 계속해서 포함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살인주의 주장처럼 사회주의적 해방은 사태 개선이 아니라 구조 변형에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태를 개선했을 때 자본주의는 큰 구조 변형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변화 자체가 역효과를 불러일으켜서 자본주의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이 점에 유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과정, 어떤 해방으로 가는 그 과정, 그다음에 사회 구조를 변형 과정은 사실상 광성적 사회주의와 또는 과학적 사회주의의 상상처럼 자유로운 안구를 하루아침에 갑자기 마술적 이동을 한 게 아니다.
아니고 우리가 철저하게 그 구조를 변형시켜야만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사회주의가 이 사회주의라는 담론이 우리 시대에 계몽된 상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으려면 사실상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유토피아의 모델을 구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현 가능한 모델을 제시하지 않고 막연하게 어떤 우리 누가 보기에도 이건 불가능하지 않냐 이런 이론을 그런 모델들을 제시하면은 사실상 이건 하나의 유토피아로 흐를 경향이 높다. 그래서 사회주의가 하나의 상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자연적 질병과 재앙이 사회적으로 생산될 거니라 사회적 생산이 절대적인 자연적 한계와 조건을 가질 것이다. 사회주의자들은 인간의 안녕을 지향하는 사회 형태로서 항정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적 삶 형태로서의 사회주의에 대한 견해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실현 가능한 유토피아 모델들을 구성하듯이 사회주의자가 우리가 막연하게 오늘날 현실적으로 닥친 문제에 대해서 진짜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걸 구성해가지고 어떤 현실적으로 현실 사회에서 해결할 수 있고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아까 배선 선생님도 말씀하셨고 김전환 선생님도 말씀했지만은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이지만 하지만 그래도 뭔가 실천 가능한 것을 우리가 만들어내 가지고 그 이론을 중심으로 실천적으로 사회적 활동을 할 때 비로소 사회주의라는 어떤 담론이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사회주의와는 너무나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사실상 뭐 공산주의 북한과의 관계가 있지만은 이 북한 문제가 사실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사회주의자들의 임무는 저발전하고 억압된 우리 능력 발전 회복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 이게 어떤 능력이냐, 일단 자기 비판 능력, 성창 권력으로 그런 마르크스가 지적했듯이 필연적인 허위식을 추측 또는 재건하는 거죠. 이 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그 허위의식은 이데일로 얘기를 허위의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필연적으로 허위의식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대중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허위식인지 모르는 거죠. 일종의 그것을 하나의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진리로 받아들여 그 역할을 누가 하냐. 실증주의나 신실제론이 하고 있다. 그들의 어릴 때부터 저희가들이 자라면서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바로 실증주의와 신실제론의 이론이기 때문에 그 이론 체계 속에서 배운 어떤 대부분의 대중들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마르크스 이론이라든지 그런 어떤 좌파의 어떤 운동 이론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상 종교의 어떤 개종과 마찬가지인 거죠. 개종과 마찬가지고 심각하게 인지 부조화를 느낀다. 왜? 수십 년 동안 어려우면서 살아가면서부터 이미 나를 지배하고 있는 허위식이 있거든요. 그 허위식이 진리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 허위식이라고 말할 때 그 사람들이 못 받아들입니다. 상당히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추출할 수 있고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사회주의 입장에서는. 이 점에서 아까 개인성을 말씀드렸죠. 개인주의가 잘 나쁜 게 아닙니다. 아까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 이런 얘기했듯이 그 개인주의가 결국은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되나. 이 필연적 허위에서 의식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의 모임 또 그 집합성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된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한 가지, 아까 말씀했지만은, 특정 나라, 특정 노동운동을 갖춰서 우리는 그 노동운동이 그 나라 지배에 대한 지배 계급 문제뿐만 아니라 운동하는 자격은 인차별, 성차별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 이 고려가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개인성에서 강력하게 작동하는 계급 구조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다른 관계에도 작동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아까 그 배승현 선생님 발전에서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무엇을 어떻게 개념들에게 말씀드리시냐면 내적 관계 복합성이 존재하고 있다. 이 내적 관계 복합성이 근대화 육할 이후 자기 정체성을 더 강력하게 구상하는 새로운 층위들이 등장했던 거죠. 그러면 이 새로운 층위들이 등장했는데 그 등장한 새로운 층위들은 무시하고서 또 그들을 모두 노동계급을 하나시킵니다. 이런 건 사실상 그 정치적 차원에서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맥락에서 노동운동이나 노동조합 등 또 좌파운동, 그다음에 뭐 NLP 등 모든 운동 차원에서는 이런 그 복합성 문제, 내부 민주주의 문제죠. 이걸 집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자체적으로 해결 없이 우리가 좌파나 아니면 뭐 막세주의가 됐던 사회주의가 됐던 그런 입장에서 내부 문제에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서 혁명을 얘기한다든지 사회주의를 얘기하면은 결국 따라올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늘 우파에게 수사할 수밖에 없다. 한 10년 전이지만은 대표적으로 보면 다 함께 성폭력 사건이 은폐한 사건이 일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그 다른 단체에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할 것을 또 진실을 파헤칠 것을 요구했는데 사실 은폐했습니다. 덮고 갔습니다. 이런 문제에 예를 하나 들었지만은 사실 이런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어떤 좌파 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또 사회주의 운동이 상당히 침체된 상태일 수밖에 없다. 그 전술했듯이 그 원자로적 개인주의죠. 원자로적 개인주의. 그다음에 대중과 노동자의 집합주의죠. 사회주의 노동자 입장 견해와는 달리 사회주의자는 이런 내적 관계, 이 복합성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르크스의 이 과정은 마르크스가 얘기했듯이 낡은 문명과 자국 속에서 새로운 문명이 자라난다. 마르크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사회자이자 역사는 어떻게 가능한가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인주의와 집합주의가 지금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지금 시장에서 작동하고 있다. 순진한 시장 이데올로기로 볼 수가 있는 개인주의는 우익적 형태의 집합주의는 시장에 대한 보완적 이데올로기죠. 민족주의 등. 그 다음에 좌익적 형태는 시장에 대한 반동적 이데올로기로 노당주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익이나 좌익 집합주의가 개인주의에 기생한다는 거죠. 신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렸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사건이나 사실인데 또 일정한 결합. 이것을 사물로 표현합니다. 사물로. 그러면서 인과관계를 둔가시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물의 자리에 사실이 자리하고 일정한 결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실제 사건을 추동한 힘, 원인, 또 일으킨 기제 이런 거 다 사라져버립니다. 사라지고 우리들 눈에 관찰되고 나타난 현상들만이 실제로 등장합니다. 그렇다 보면 실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회 문제들이 원인을 찾아서 그 문제를 갖다가 해결할 우리가 어떤 방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원인은 찾지 않고 현상만 우리가 가지고 현상에 대한 치료만 하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마르크스에게 있어서 임금 형태의 사회적 기능을 쭉 설명하잖아요. 여기 사실 그 임금의 가치의 원천 이걸 실제 감추고 있는 것이죠. 이거 감추고 있는 것은 사실 마르크스가 얘기한 부분이고 이거 밝혀낸 것이고 이 점에서 그 개인주의와 집합주의는 실제를 은폐시킨다. 은폐시키는 동시에 사회과학은 물론 사회 진보, 인간 해방의 모든 것을 가로막는 이데올로기로 작동하고 있다. 이에 그 사회주의를 우리 시대의 이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적작업, 아까 그 배성현 선생님께서 결론 부분에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회관계의 변형을, 그러니까 사회관계나 사회구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변형시켜야 되는 거죠. 변형시키고 그래서 변형시켜야 되는데 이런 정치적 희전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주의는 방문론적으로 입장에서 사회구조 및 사회관계를 아까 변형적 사회활동 모델을 말씀드렸죠. 상호작용 속에서 재생산하거나 변형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그것을 재생산을 변형하는 것에 우리가 관심 갖고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단에 소속돼 있으면서 그 집단의 이익을 주장하면 사실 그 외부 집단 영역에 존재하는 집단 문제를 제기하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국 사회 노동조합의 문제인 거죠. 노동조합이라는 그 단체에 소속해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석이 자기네 이익을 주장하면 하기가 만만치 않다. 특히
기존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제도 또는 지배 이도를 작동을 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대안이 없다. 할 수가 없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이데올로기가 이 자체가 사실상 사회주의가 가장 경계해야 될 이론이다. 그러니까 대안이 없다는 것 자체가 이데올로기가 작동한다. 그러면 사회주의자는 이 점에 대해서 사실상 자각하고서 경계해야 된다. 이것도 다른 말씀을 드리면 사회주의가 지향하는 과학적 이론,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를 우리가 추출하거나 또 제거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과학적 이론이 필요한 거죠. 그 과학적 이론이 현실 연구를 통해서 이 과학적 이론을 통해서 생산된 것이지 예수님 말씀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이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사회주의자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실현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가능해야 된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리자면 과학적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과학적 기능을 예측으로 잘못 정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 마르크스의 이론이 예를 들어서 마르크스가 이렇게 예측했는데 오늘날 마르크스를 비판하는 이론들이 어떤 그 반 마르크스주의자들 어떤 얘기를 하냐면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그 과학은 그러니까 그 마르크스의 이론은 과학이 아니다. 포포가 대표적으로 그런 얘기했죠. 가짜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죠. 이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과학이라는 것이 특히 자연과학이라는 것은 기능이 예측이 아니라는 거죠.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계가 100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면은 사실 오늘날 세계가 밝혀진 세계는 1이나 2도 안 되는 거죠. 만약에 100을 다 밝혔으면은 예를 들어서 자연 법칙을 우리가 다 파악하고 발견했다 하면은 오늘 당장 우주를 뭐 10분 안에 10분도 안 걸릴 시간이죠. 여기서 지구에서 우주까지 왕복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자연 법칙이 이미 밝혀졌기 때문에요. 하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진짜 2%, 3% 어느 정도 조금씩 밝혀나가는 거지 모든 걸 밝힐 수 있는 입장에 영원히 못 밝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이 아니다. 과학은 예측이 아니고 사실상 과학은 뭐냐 실천적 활동이다. 실천적 활동이 오늘날 뭐 예를 들어서 우주가 우주에 가기 위해서 로켓을 만드는 그 과정, 우주선을 만드는 과정, 실천적 활동인 거죠.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건 실천적 활동이 전제되는 것인데 과학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측하고 마치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왜냐면 사실상 우리가 역사 진행은 사실상 필연적, 우연적 관계가 어떤 힘이 역사적, 사회적 조건에 따라 발현이 될 수, 나타날 수 있다. 발현이라는 것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게 100년 후에 나타날 수도 있고, 영원히 안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 오늘 나타날 수도 있고, 이게 바로 인간 세계의, 사회 세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우연적, 필연적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제할 때 사실상 우리가 실현 가능한 구체적 유토피아 모델을 구사하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더 나은 가능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할 수가 있다. 그리고 과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비판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자연과학의 관계처럼 포함관계로 발전하듯이 이 사회과학도 또는 우리 막스주의 또 막스 이론도 그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스 이론에 대해서 조금 약간 변형된 어떤 대안을 제시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김영민 선생님께서 처음에 모두에도 말씀하셨고 배성현 선생님께서 그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막스 이론에 조금 좀 더 발전된 거, 오늘날 현실적으로 맞게끔 구성하고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은 개량, 수정주의 이런 식으로 극단적 막스주의자들이 비판합니다. 그래서 이 극단적 막스주의자는 사실상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는 막스의 이론을 자연과학처럼 포함관계처럼 발전시킬 수 있는 과정이 더 중요한 거지. 막스 자신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공산당 선언을 아마 말년의 막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반부만 필요하다. 후반부는 필요 없다. 낡은 것은 이제 교체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막스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낡은 것은 과감하게 버릴 건 버리고 새 것으로 또 교체하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사회주의를 지향한다면, 사회주의자라면 적어도 기존의 사회학자보다 더 노력해야 된다. 특히 우파의 학자들이 상당히 노력합니다. 그들이 노력에 비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회학자들보다 오늘날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분들이 노력이 제가 볼 때는 과연 그들보다 과연 노력하고 있냐, 부단히 연구하고 있냐, 그리고 현실 문제에 개입할 수 있도록 새로운 어떤 방안을 제시하고 있냐. 사실 이런 문제에 우리가 부딪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칠성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회적 칠성이라는 게 단순한 지식을 적용한다는 사회공학적 접근이 아니고, 잘못된 믿음과 아까 말씀드린 이데올로기를 우리가 추출하고 또 허위의식을 추출해내면서 그것이 또 해방이라는 내적 과정을 매개로 하면서 우리가 사회적 실천에 함께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점에서 사회과학은 본래 그 해방의 충동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회과학 지식이 갖는 설명의 힘은 해방의 갈망을 촉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어쨌든 사회과학이라는 어떤 그 학문은 궁극적으로 사회 세계 지배 권력과 긴장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오늘날 아까 김정우 선생님께서 또 손준호 선생님 나중에 말씀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지배 권력과 긴장 관계에 있게 되면은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와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생존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사실상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주의자라면은 그 문제까지도 고민해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김장민 선생님께서 하시고 있는 어쨌든 현재 운동 형태, 어쨌든 지배 권력과 긴장 관계에 있으면서 생존 문제를 스스로 자립적으로 해결하면서 나가는 거, 저는 상당히 그 점에 대해서 높이 사고 싶습니다. 물론 다른 선생님들도 다 그런 방식으로 지금 현재 사회운동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사회주의자나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어떤 입장에서는, 사회주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사회과학자나 또 어떤 다른 해방이나 어떤 인간 해방이나 사회의 어떤 구조 변혁을 실천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보다 더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